노영민 때문에 청와대와 여권 소갈이. 청와대 내부에서는 노영민 퇴진론까지 나온다고 오늘 한겨레 신문이 취재를 했어요. 한겨레가 청와대 내부 취재 잘하네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포 아파트를 팔아야 한다. 글쎄요, 뭐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 많겠습니다만 한겨레의 취재 내용입니다. 한겨레 개인견해요. 부동산 정책을 희화한 책임을 지고 실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라는 내부 청와대 여론도 있다. 답은 정해진 건 아니냐? 결단해라. 라고 청와대 내부에서 한겨레 기자에게 얘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여권 민주당 관계자 내에서도 반포 아파트는 무조건 팔아야 한다. 정책에 대한 반응이 불신을 넘어서 냉소와 조롱 단계로 넘어가면 백약이 무효다라는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요. 대통령이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처리 요청했는데 정작 최측근 참모는 부동산 민심에 치명타를 가하는 코미디를 연출했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최근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급을 해야지 이렇게 규제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노영민 비서실장을 탓하는 여론이 한겨레 신문대로 정말로 청와대 안에 그리고 여당 내부에 있습니까? 청와대 내부는 잘 제가 모르겠고요. 예. 어쨌든 국민적 여론과 눈초리가 매섭죠. 그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접근이 좀 다른 부분을 이번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잠깐 소개하신 건국대학교 신교원 교수를 모시고 박용진 TV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이제 대담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집은 그 주거를 위한 공간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접근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교원 교수 주장은 그겁니다. 오늘 계속 우리가 아침에 얘기하고 있는데 집은 상품이다. 그렇지. 이걸 인정하는 순간 너무나 단순한 공급 수요 곡선 경제학의 기초다. 중앙일보가 김현미 장관을 이제 비판적으로 이렇게 쓰면서 경제학과 싸우고 있다. 경제학 원론 일장에 나오는 수요 공급 곡선에 대해서 그걸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공급이 없으면 수요는 많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오른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신규영 교수하고 얘기하면서 참 재미있게 들었던 얘기는 이런 거예요. 주택 가격은 무조건 오릅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대도시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럼 제가 그럴 리가 있나요? 떨어진 적이 없나요? 했더니 IMF 때 금융위기 때 잠깐씩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도 아마 코로나 사태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집중하면 떨어질 거다. 약간. 그러나 그거는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도시가 사실은 자본주의가 가장 먼저 이렇게 뭐 상품화되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가장 먼저 등장한 도시거든요. 이 암스테르담이 지난 300년 동안 주택가격이 떨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유입하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대도시의 그 주택가격이 떨어지진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고야 우리가 지금 접근 자체가 달라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정부의 접근이 달라야 된다. 네, 우리 전체가 지금 주택에 대한 인식 자체가 언젠가는 인구가 줄어들면 줄겠지. 그리고 전에 조기숙 교수가 대통령의 인식을 걱정스럽게 하면서 페이스북에 쓴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일본처럼 그러니까 인구가 줄면 일본처럼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누가 전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는데 서울 대도시 그거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대도시의 주택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전문가가 얘기를 하니까 귀를 기울여 들어봐야 되겠죠. 세금 부담을 통해서만 이걸 접근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 시장의 위축, 공급 위축 이런 것들 매매 자체가 위축되면서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들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세금만 높이게 되면 역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살려서 한 채밖에 없는데 집이 좀 비싸다는 이유로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그냥 묶어놓고 세금만 이렇게 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게 더 나가서는 전세란까지 이렇게 불러오게 돼요. 지금 무슨 야당 국회의원의 발언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우려와 상황을 그대로 제가 전달을 하는 건데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 가까스로 제가 집을 샀다고 제가 돌직구시에서 얘기를 맞아요. 한 2년 전인가 드렸는데, 지금 전세를 구하지 못하는 실수요자들, 신혼부부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공급 관련해서 누르고 또 세금을 통해서 또 누르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 전세 가격도 예.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나타나는 거죠. 박윤진 의원님 오시면 꼭 여쭤보려고. 갑자기 겁이 나죠, 왜? 아니. 편하게 질문 답하세요. 왜 이렇게 정부는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겁니까? 박용진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공급을 많이 해야 전세도 많고 세금으로만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왜 정부는 공급하기를 주저하는 거죠? 공급이 죄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그동안에 공급이라고 하는 것도 좀 달라야 되는데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밀고 가고 그건 얼마든지 많다. 40만 원을 우리가 보유하게 된다. 이렇게 자신있게 어제 취임 2주년 간담회를 통해서 하셨던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서울 전체에 집이 많이 늘어났다가 아니고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는 교육, 문화 이런 주거의 다양성들을 그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지역에 주택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주택 공급을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고가의 주택 그리고 비싼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열어줘야 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서울에 있어도 그런 공급 정책을 해가야 되고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동시에 사회주택, 동시에 1인 가구 주택 이런 등등의 다양한 요구들을 다 반영하는 공급이 필요한 거지. 주택 가격,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많이 늘렸다고 그래서 모든 욕구를 다 충족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 시장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급 정책은 역시 그것도 절음발이 정책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